안녕하세요. 백업부동산 스토리의 미네입니다. 자, 금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과 이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보도자료를 하나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투기적인 법인 주택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 자, 그래서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이 법인을 설립해서 거래하는 이 주체들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 규제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여러분들 잠깐 제가 이 돈이라는 속성을 잠깐 말씀드리면 돈은 만지면 만질수록 없어지고요. 돈이라는 걸 쫓아가게 되면 일단은 그 돈이라는 건 멀리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돈은 돈을 좋아합니다. 돈은 돈을 벌기 위해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정보를 쫓아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뭐 서민층보다는 부유층, 중산층 이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정보력도 있고 자금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서 대부분 요즘 많이 설립하는 게 바로 법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법인을 만들게 되면 뭔가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러죠. 바로 세금적인 부분, 대표적으로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세금적인 부분이 자, 이 유리하기 때문에 법인을 설립해서 주택 거래를 많이 하더라. 자,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규제가 정말 많이 나왔잖아요. 자, 요번에도 규제가 또 나왔어요. 또 분양권 전매 제한도 또 걸만한 그 규제도 나왔고요. 자, 그랬을 때 이 거래가 지금 많이 성행을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이 거래하는 주체 세력들을 보니까 이 법인이라는 게 늘어나고 뭔가 거래를 많이 하더라. 그래서 이제 규제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2019년 12월 16일 날 그 1216 대책이 나왔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서울에 있는 그 주요 아파트 단지, 특히 이제 강남 상구를 중심으로 해서 마용성, 자, 그리고 이제 서울 전역이 가격이 잡히고 있었는데, 일단 가격이 잡힌다는 건 거래도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랬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강력한 규제가 나왔던 게 12, 16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 그 아파트 단지에서 뭐 금매가 나오고 있다, 하락을 하고 있다, 또 이제 조정된 가격이 나오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정말 수많은 전문가 또는 언론이라든가 미디어, 방송, 유튜브에서 정말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팩트는 뭐냐? 결국에는 12, 16 대책이 강력했기 때문에 서울은 어느 정도 안정세를 이루고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서울 이 규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 자금이 이 스마트한 자금이 지금 경기권으로 움직였고요. 대표적으로 경기 남부권 그래서 수원, 자 용인 그 다음에 이제 성남으로 이 자금이 튀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도 열기가 뜨겁다 보니까 규제가 들어갔고요. 자, 이 규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스마트한 법인들이 지금 또 다른 경기권으로 저 서부권이나 동부권 또는 이제 서남권 일대로 자금이 튀었고요. 또 이제 그 인천 쪽으로도 이제 자금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보게 되면 서울 지역은 거래가 위축되고 안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가격은 떨어지고 있었다라고 보는 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자금이 그동안 또 어디선가는 지금 거래가 많이 됐다는 얘기죠. 그 거래가 많이 된 지역이 바로 이 보도자료를 보게 되면 그 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금이 있고 또 이제 뭔가 정보가 있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법인을 설립해서 그 지역에 들어가고 있다. 또 세제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이 법인을 만들어서 들어간다고 하는데 자, 그 지역이 어디일까? 자,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여러분들 그런 지역들이 자, 눈여겨봐야 되는 어떻게 보면 또 지역이기도 해요. 또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시는 분들, 자, 내 집 마련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그 지역에 자, 지금 뭔가 법인들이 많이 들어왔대요. 그랬을 때 뭔가 정보력이 있는 그런 법인들이 자, 움직였을 때는 그냥 간다는 게 아니에요.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일단 법인, 지금 이 스마트한 법인들이 너무 많이 설립이 되고 늘어나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 지금 규제가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규제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그 법인, 자, 미성년자, 외지인,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조사를 추진한다. 자, 그래서 지금 법인을 집중적으로 타겟을 잡고, 이제 조사를 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법인이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 서식을 제출하도록 하고,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 거래 지역이나 거래 가액과 무관하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 의무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이제 법인으로 취득하기에는
좀 많은 제약이 이제 걸리게 됐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아래쪽 다음 내용 보게 되면 지금 최근에 법인 매수 비중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법인 매수 비중? 얼마나 늘어나고 있을까? 지금 요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법인 매수 비중이에요. 그래서 전국 아파트 거래 그 법인 매수 비율인데 지금 2016년도에 0.9%였지만 지금 2020년도 지금 몇 월 달이죠? 지금 5월 달입니다. 자, 이 5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4.9%예요. 자, 그랬을 때 예, 지금 그 2020년 같은 경우에는 1월에서 3월 누적이거든요. 그래서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폭발적으로 지수를 보게 되면. 예, 그랬을 때 법인이 점차적으로 자, 매수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 시장이 지금 현재 조성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에서는 그 법인 주택 거래에 대해서 지난 1차에서 3차 실거래 관계 기간 합동조사, 그래서 2019년도 그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자금조달계획서 검증 등을 통해서 법인세 탈루, 자, 법인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등 불법 의심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도 높게 추진한 바 있다. 자, 그랬을 때 참 법인 지금 규제가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 법인세를 탈루했는지 또는 배임이나 횡령을 했는지 또는 법인사업자 대출 용도 외에 자, 이 뭔가 자금을 사용했는지 자,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께서 문제가 없다 그러면 뭐 법인 설립해서 주택 사고 파는 행위 자, 여러분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자, 법인을 만들어서 뭐 법인세 탈루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가 당연히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지금 규제가 이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나 이제 최근 과열이 되고 있는 수도권 비규제 지역, 자, 비규제 지역의 경우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합산과세, 그 과세 등 개인에 대해 적용되는 대출 세제상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부동산 매매법인 등을 설립했다. 자, 주택을 매수하는 법인 거래가 지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주택 거래 중 상당수가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자소서에 기초하여 당사자의 소명 자료를 받아 증여세 탈루 등을 적발하는 등 현행 실거래 조사로는 투기에 대한 실효적 대응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법인이 자, 아파트 매수 비중을 늘렸던 지역이 과연 어디일까? 이 지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인이 그래도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자, 능력도 있고 돈도 있고 또 이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의 속성이 그렇다 그랬잖아요. 이 정보라는 걸 따라가게 되고 그 정보를 따라가게 되면 일단 돈을 벌 수 있다는 그 환상 때문에 이 지금 법인들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인천 예, 바로 예, 그 많이 올라갔고요. 군포, 자, 안산, 시흥, 오산, 평택 예, 법인 아파트 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현재 그 우리가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6억 원 이상일 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쓰게 되어 있고요.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3억 원 이상일 경우에 자금 조달 계획서를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법인도 마찬가지로 비규제 지역으로 오게 되면 개인과 동일하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하는 기준이 그러니까 기준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비규제 지역 잠깐 여기서 살펴보니까 6억 원 미만의 주택거래 비중이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안산 단원구는 98%, 자, 시흥시 98.9%, 화성시 93.4%. 자, 그랬을 때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탄을 중심으로 봐야겠죠. 자, 평택 98.4%, 자, 군포 96.3%, 인천 서쪽 그 인천 같은 경우에는 98.1%. 자, 그랬을 때 대부분 비규제 지역 6억 원 이하의 미만의 주택거래 비중이 굉장히 높았다. 근데 이거는요,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이쪽 해당 지역들이 고가주택 라인이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당연히 이거는 6억 미만 주택이 가장 많은 지역인데, 당연히 거래를 했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90%대 이상이 자, 이 6억 원 이하의 주택 시장이라는 거, 이거 뻔한 거 아닙니까? 이게 왜 이런 거를 넣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일단, 거의 이 지역은
6억 원이 넘어가는 주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자, 그랬을 때 일단 이 지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규제죠. 아파트 거래 중 법인 매수 비율이 가장 높았던 지역. 자, 그래서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1.7%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올해 3월 기준으로 보면 11.3%. 굉장히 많이 올랐죠. 경기 군포, 자, 3본 금정역 일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4였지만 지금 올해 8.5까지 올라왔고요. 자, 경기 안산, 자, 1.5%였지만 최근에 3월 이내로 기준으로 보게 되면 7.8%, 시흥 2.5에서 6%고요. 경기 오산 2019년도 연평균이 2.9%였지만 자, 올 3월까지 13.2%. 경기 평택 같은 경우에는 1.9%인데 자, 10.9%. 자, 이렇게 지금 법인 아파트 매수 거래 비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그러면 이 법인들이 지금 현재 이 지역들을 지금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지역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쪽 지역 안에서도 살펴보니까 모두가 올라간 건 아니고요. 어떤 특정한 이 단지라든가 이 라인을 통해서 가격이 상승하는 그 부분을 보여줬거든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뭐 인천을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뭐 루원시티, 뭐 청라, 그 다음에 또 이제 송도 국제신도시. 자, 이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최근에 법인들이 이쪽 지역을 많이 매입한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인천의 지역 같은 경우에도 자, 특정 지역이 많이 올라가고 거래가 많이 됐는데 그 지역이 또 법인이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청라나 루원이나 이 송도 국제신도시에도 자, 법인 거래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이쪽 지역들이 메리트가 좀 떨어져요. 자, 그리고 이제 경기 군포 같은 경우에는 GTX 신호선이 이제 금정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역 일대 앞에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하겠다라는 그 개발 지역하고 재개발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도 이제 들썩였기도 했고, 또 이제 3본, 자, 군포시했죠. 1기 신도시. 바로 리모델링 이슈를 통해서 가격이 이제 그 상승을 했다라 보시면 되는데, 시장에서 이 리모델링 이슈 굉장히 자극적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리모델링 이슈 같은 경우에는 동남권에서 먼저 발표가 그러니까 자극이 됐습니다. 바로 수지라든가 영통이라든가 또는 죽전, 자, 그리고 이제 동백지구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가 이제 그 좀 오래되다 보니까 재건축은 좀 어렵고 리모델링 이슈를, 그러니까 뭔가 리모델링을 하겠다라고 이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아파트 단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 상승이 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경기 시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런 게 컸던 것 같아요. 서해선, 예, 지하철 노선 서해선, 예, 개통과 맞물려서 일단 가격 상승을 한 면, 그리고 또 이제 그 월곡판교선 또는 이제 신안산선 등, 자, 이 경기 시흥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움직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또 비규제 지역이었고, 또 이제 그 가격도 6억 원 이하의 시장들이 굉장히 많은 아파트군이 많은 지역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흥도 상대적으로 이제 좀 들어간 면도 있고요. 자, 그렇지만 이제 택지개발 지역이라서 여러분들 좀 가격이 상대적으로 실투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지금 이 비규제 지역 아파트 거래 중 법인 매수 비율이 그 높았던 상위 지역 중에서도 좀 하위권이 바로 경기 시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경기 오산 같은 경우에는 수원이나 이 화성이 굉장히 열기가 뜨겁다 보니까 그 경기도 오산까지 그 열기가 쭉 내려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투금이 전세가 매매가 이 전세가율이 낮다 보니까 이 얼마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이쪽까지. 그리고 또 이제 뭔가 분당선이 이쪽 그 오산까지 또 내려간다는 뭐 이런 이슈도 또 불었기 때문에 오산에도 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경기도 평택, 예, 굉장히 그 상황이 안 좋았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금 뭔가 불이 붙는 것 같기도 했고요. 프리미엄도 마이너스 P에서 이제 플러스 P로 이제 돌아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뜨거운 열기가 자, 이 수원에서 이 화성, 오산, 이 평택까지 경기도 최남단까지도 자, 열기가 전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좌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법인 매수 비율은 굉장히 상승을 했고 비규제 지역 아파트 거래 중 자, 법인 매수 비율은 굉장히 올라갔더라.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단속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법인 매수 비용이 많은 이 지역,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인은, 자, 그리고 좀 스마트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정보력이 있고 자금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풍선 효과라고 우리가 단언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같은 지역을 들어가더라도 이 법인이 들어가는 지역, 뭔가 그 지역에서 좋아지는 지역을 찾아 나서서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이런 지역들이 지금 사실 서울은 거래가 위축되고 있는데 자, 이런 경기도나 인천광권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많이 되고 있고 가격이 상승되더라. 그래서 지금 법인을 규제하겠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역설적으로 가격이 전 지역이 전국이 하락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뭐 우리가 그 코끼리 씻고 있잖아요. 바이러스. 자, 그런 게 굉장히 그 투자 심리를 위축했다고는 하지만 지금 1월부터 3월, 1월부터 지금 5월 현재까지도 이 해당 지역에서 거래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걸 잡기 위해서 이 국토교통부가 지금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과 이 자료를 한번 살펴봤는데 앞으로 이 법인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여러분들께서는 일단 좀 면밀하게 이 법인 설립도 하고 싶은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좀 여러분들한테 이게 맞는 건지 한번 다시금 생각해 보시고 법인을 설립하고 주택을 또는 부동산을 거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법인 등 실거래 특별조사 추진 계획을 잡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조사 대상은 법인, 미성년자, 외지인의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주택을 조사하겠다. 자, 그래서 이제 이들 중 거래, 별도의 이상거래 추출 기준에 따라서 투기적 매매가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탈세, 대출 규정 위반 등 집중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서 자, 본인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에 주택을 매도한 거래건. 그래서 이건 뭔가 특수관계인이죠. 자, 그리고 동일인이 자, 복수의 법인을 여러 개 만드는 거야. 그 법인을 통해서 주택을 매수한 건. 자, 미성년자가 주택을 매수했다. 이거 항상 단골 메뉴라고 말씀드렸죠. 자, 외지인이, 그 외지인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단순하게 충청도에 있는 사람이 서울의 아파트가 좋아 보여서 샀어요. 또는 수원에 있는 집을 샀어요. 자, 그랬을 때 이게 이상하게 봐야 되냐. 꼭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다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외지인 경우에는 빈번하게라는 건 자주라는 얘기예요. 자, 자주, 자, 단기간 안에 여러 번, 수차례, 뭔가 타 시도에 주택을 매수했다. 그러면 이 주택에 대해서 뭔가 조사를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근데 자, 제가 봤을 때는 뭔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 될 거 없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지금 뭔가 그래도 타 지역을 그 빈번하게 거래를 했다. 그러면 이제 그 조사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조사 지역은 2019년 12월 16일 대책 이후에도 국지적인 집값 과열이 관측되고,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경기 남부 등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비규제 지역이면서 아까 6억 원 이하고요. 뭐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가격이 이 2020년, 자, 그리고 강력했던 12, 16이 대책이 나오더라도 서울과는 다르게 아래 안산 단원이나 상록구, 시흥시, 화성시, 평택, 군포, 오산, 인천, 서구, 연수구를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상승을 했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 지역에도 뭐 서부권에 양주도 있고요. 뭐 파주도 있고요. 거기도 많이 갔습니다. 사람들. 근데 그쪽 지역들보다는 법인들이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자, 그랬을 때 이쪽 지역 어떤 개발 계획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 제가 앞서서 조금 그 땡겨서 보시면 그 해당 지역들이 왜 올라갔는지에 대한 간단한 리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한번 상기시켜서 보신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고, 또 신문 기사에다가 그 검색을 좀 쳐보시면 그 개발 계획에 대한 내용들 또는 집값이 왜 상승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 발품, 손품들은 여러분들께서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이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규제 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한번 했었고요. 그 조사 한번 했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하여튼 법인이 그 비규제 지역에 지금 법인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조사를 하겠다. 근데 이제 잔금이 끝난 그 거래건에 대해서도 이제 본다고 하니까요. 좀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돼요. 우리가 이 법인 거래를 할 때에는요, 지금 개인과 법인이 별도의 구분 없이 모든 거래 주체에 대해서 단일한 그 신고서를 사용해 왔는데, 지금 이제는 앞으로는요, 법인 거래의 경우 거래 당사자인 법인의 특수성을 신고 내용에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게끔 뭔가 이 신고서 서식 제출 양식이 바뀌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법인의 기본 정보, 법인의 거래 상대방 간의 특수관계 여부 등 불법 탈법 행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정보가 부족해서 법인의 투기적인 행위에 대한 대응도 제한적이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이런 내용들을 뭔가 법인과 관련된 주요 정보가 담긴 포함이 된 법인용 실거래 신고 서식을 새롭게 마련을 할 거고, 자, 그리고 이제 기존의 단일한 신고 서식을 개인용 실거래 신고 서식과 법인용 실거래 신고 서식으로 이원화할 계획이다. 자, 만약에 이제 법인용 실거래 신고 서식에는 매도인, 매수인 기본 정보 당연히 들어가고요. 개업공인중개사 정보 당연히 들어가고요. 거래 대상물 정보 당연히 들어갑니다. 자, 그랬을 때 기존 신고사항 외에도 자본금이 이제 들어가고요. 업종, 임원 정보 등 법인에 대한 기본 정보, 그 다음에 주택을 구입하는 목적, 자, 거래 당사자 간의 특수관계, 친족인지 아닌지를 추가로 신고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특히나 이제 예시를 들게 되면 아버지가 매도인이고 아들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이 매도하고 매수한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는 특수관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뭔가 이상거래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쉽게 적발하기 위해서 뭔가 이런 그 법인용 실거래 신고 서식에 대한 부분을 뭔가 새롭게 하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발표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고요. 하여튼 요번에 국토교통부에서요. 법인 등의 대상으로 한 이번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거래건이라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이 아니며 엄격하고 철저하게 검증한다는 정부의 일관된 의지를 보여주겠다. 자, 그래서 이제 비규제지역, 규제지역 등을 막론하고 부동산 투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법인 거래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실거래 조사, 거래정보 수집 강화를 포함한 제도 개선 추진 등 고강도의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지금 뭔가 이 서울이라는 시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216 대책 나오고 나서 정말 안정세로 가고 있었던 거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죠. 그래서 이제 투자 심리까지도 위축시킨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하락했다라고 보는 게 맞고, 금매가 나왔던 거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도 지금 뭔가 이 서울의 시장이 이 1216 대책이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쉽게 움직이지는 못할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렇지만 여기 있던 스마트한 자금들, 이 돈이라는 게 지금 이 서울을 벗어난 이 비규제 지역, 그리고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와 인천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였을 때 일단 이 법인이 상대적으로 서민보다는 정보력과 자금이 많은데요. 이 돈이라는 거는, 이 돈이 많다라는 거는 정보라는 게 분명히 바탕이 되어 있다고 보시고, 그 정보를 통해서 이제 돈은 돈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움직였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이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지금 뭔가 전반적으로 보면 크게 가격이 하락하고 잡힌 것 같지만, 이렇게 국지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지역도 분명히 있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지금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만한 코비드19, 그러니까 코끼리19 있죠. 이게 지금 창궐에서 굉장히 위협감을 주고 있었지만, 이런 경기권이나 인천권에서는 가격이 오르고 있었더라. 그래서 이걸 지금 국토부에서 팩트를 확인시켜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일단 아까 그런 법인들이 지금 들어간 지역들 같은 경우에 지금 아무래도
예, 아무래도 지금 이제 이런 국토부에서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일단 그 좀 문제의 소지가 있는 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뭔가 문제가 있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 지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양이라는 건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예, 짤막하게 살펴봤는데요. 일단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는 예, 백억 부동산 스토리의 미래가 되도록 하겠고요. 자, 하여튼 오늘 뉴스가 이런 뉴스가 정말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 뭐 8월부터 수도권 전역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자, 법인이 주택 살 때 자금 조달 계획서 의무화하겠다. 자, 그리고 용산 잡으러 서울 가자. 지금 뭔가 그 또 용산 쪽에 그 주택 공급이 된다고 하니까 지금 지방에 있는 사람이든 수도권에 있는 사람이든 이 용산에 있는 아파트를 잡기 위해서 청약 가점이 되시는 분들이 또 움직일 것 같은 분위기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지금 뭔가 서울에 이 로또 중에서도 로또라고 할 수 있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전세 시장이 꿈틀꿈틀대고 또 그 전세 시장이 또 꿈틀대다 보면 주택의 가격이라는 게 또 이제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또 안정세로 가고 있었는데 또 뭔가 변화를 또 줄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뭔가 이 용산 여의도, 용산을 뭔가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참 이게 지금 집값을 잡겠다라고 하는 건지 또 이제 집값을 올리겠다고 하는 건지 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가끔 난해할 때가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랬을 때 지금 딱 생각나는 게 자, 얼마 전에 과천이 생각나요. 과천. 예. 과천 같은 경우에 지식정보타운 아파트 지금 분양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좀 차익이 남을 것 같고 또 이제 뭔가 그 로또라고 할 수 있는 아파트 청약단지들이 많기 때문에 이 과천의 분양을 받기 위해서 전세를 많이 예, 사람들이 그 전세를 많이 구해서 들어갔거든요. 심지어는 월세도 들어갔고. 자, 그렇지만 이제 그로 인해서 이쪽 일대에 그 전세난도 일어나고요. 그 전세난이 있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들이 이제 자극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격도 상승을 했고요. 자, 그렇지만 이제 뭔가, 이쪽 해당 지역, 자, 이제 도시보증공사 허브에서, 또는 분양가 상한제 등, 좀 약간의 그 규제가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이 뜨거운 열기가, 과천의 뜨거운 열기가 좀 가라앉긴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서울의 이 용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로또 중에 로또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분양만 받으면 최고죠. 그래서 청약 가점이 높으신 분들이 지금 용산에 들어와서 이 아파트를 받기 위한 뭔가 움직임이 지금 꿈틀거리고 있다라는 게 여기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그 뉴스도 한번 여러분들께서 한번 살펴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용산구를 중심으로 해서 자, 전세가라든가 또는 서울 지역의 전세가 조금 자극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자극을 받게 되면 또 잠잠했던 이 서울의 시장 뭔가 이 잔잔한 연못에 누군가가 또 덜을 던졌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자, 오늘은 이쯤에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